좋아진 걸까요? 뜸 얘기. 예. 뜸 얘기. 그러다가 나중에 침 배우시려고 아, 그것도 좋죠. 배우려면서요. 환자들이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우리 저 가장 피해 없이 줄 수 있는 그 물이 3년 이상 묵은 수기를 해야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받아 적는 건 저 이해해요. MC가 왜 여기서 받아 적고 있냐고요, 지금. 제가 변명을 할게요.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받아 적고 계시니 이거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제 본업하고 관련된. 근데 어때 황 선생님? 하나 적으십니다, 안 이거.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취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선 빨리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김지아 선생님과 전화 방박선언을 열심히 계속 적고 있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받아 적지 않아서. 우리 동양의학의 진찰법은 그게 아니고 보는 진찰입니다. 보는 진찰, 듣는 진찰, 그다음에 말로 하는 진찰, 만지는 진찰. 요 4가지 진찰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살짝만 들어. 예, 조금만 들어가도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서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장가 못 갔지. 어? 된 거야, 된 거야. 똑바로 말해. 어떤 많은 중매할 사람도 있을 나서서 가려고 지금. 근데 허리 아프다고 장가 못 가지는 않아요. 저 딸들 양반들 아무 걱정 없이 말고 주세요. 박테리아 자체도 생명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너 죽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들하고 공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국가가 의사 한의사면 아니면 무조건 가서 치료받지 말아라 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타당하다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도 못 고치고 고통당하는 생명의 위험에 놓이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그 법이 맞다고 계속 판결하는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이 대답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목포입니다. 근데 선생님 고향도 이쪽이시죠? 전 장성이죠. 원래는 태어난 거는 이제 여기 광산군이에요. 광산. 네. 고향 얘기나 침뜸을 배우게 되신 배경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허준은 동의보감 한약을 정리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허준을 침 놓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역사를 보면 허준이 아니고 허임 선생이 침을 놨고 어이로에서도 그랬고 또 침을 놓는 사람은 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을 짓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늘 얘기지만은 약은 재료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있는 자리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약입니다. 허임은 전라도 일대라든가 이제 전라남북도를 다 돌아다니는 그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죠. 담양 군수가 써놓은 그 역사 일기가 나왔어요. 그걸 미암일기라고 그러는데 그 군수가 써놓은 게 그러면 담양 군수가 저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허임은 와서 저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 이원이 제일 많은 데가 임실, 남원 뭐 이제 또 우리 장성, 담양 뭐 이런 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께서 역시 이제 그 침을 했는데 그 침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또 이제 그 용언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이 이원하면은 침 먹고 뜸 먹고 부항 쓰는 게 이원이죠. 약은 어디까지나 약이기 때문에 약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원이라는 게 입구 밑에 원자가 조개표현자 국회의원과 같은 원자를 붙여서 그냥 이원입니다. 병원 원자를 쓰면은 병집 그래서 아주 그 옳은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뭐 생원, 이원 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칭을 할 때. 네. 근데 이원은 그렇게 이제 침하고 뜸하고 부항을 쓰는 분이었고 또 아무 데라도 갔어요.
뭐 가는 곳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게 의원이에요. 약을 적었으면 아무데도 못 가요. 항상 거기에 제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허준 선생은 이제 동의보감을 정리한 저거고 허임 선생은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전라도 다 그러면 전라도 쪽이 전라남북도가 제일 그러면 허임이 죽은 뒤에 역사를 찾으려고 이제 우리가 저거 하니까 도저히 찾지를 못해. 그런데 이북에서 그 의학 사전이라고 그러는데 나주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나주 가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어떤 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엉뚱한 데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허임 경험방이라는 게 반드시 허임은 침하고 뜸하고 그것만 가지고 했고 역사 이래에 자기 걸 내는 거는 화타. 아까 조조한테 네, 죽은 네. 화타가 침몰 협착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걸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침을 해놓은 거는 여러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자기 걸 내놓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즉 황진애기라는 거기에서 전부 발췌해가지고 이제 뭐 학문을 써놓은 거지. 네. 그러면 허임 선생은 직접 자기가 했던 것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경험방이라고 그랬죠. 허임 경험방. 그래서 허임 선생은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써서 그러면 일본, 중국에서 뜸하는 거를 이제 알고 보니까 전부 우리 허임 선생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일본에 가서 그래서 허임 그걸 찾느라고 역사를 찾느라고 제가 일본에 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 박물관에 의학박물관에 갔더니 허임 이제 경험방이 있는데 전부 우리 거 그 허임 선생 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이 뜸 제일 잘한 나라 가지고 이제 중국이고 어디고 전부 이제 그 허임 선생 거를 썼어요. 그러면 경험방 자기가 해가지고 경험을 써놓은 거는 허임 선생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학서적으로 해서 경험방이라고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제 다른 뭐 자생경이니 뭐니 뭐 이제 이런 이제 이름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저기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화타하고 허임 선생만이 자기 걸 써놨고 이제 보니까는 뭐 이제 허임 선생이 안 돼. 이 전라도 일대 그래서 이 침뜸이 전라도 쪽이 제일 많이 적었는데 네. 우리 선친께서 침을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도 침 놓다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제가 뭐 어디서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침을 조금 안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면허 준 거 그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준 건 아닙니다, 면허를. 네, 네. 예, 조금 나이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외정 시대에 일본 사람이 준 면허 가지고 지금 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면허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19가 나가지고 4.19 정부에서 즉 그때 보사부 장관이 나용균 씨인데 나용균 씨가 정읍분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전라도분은 조금 달랐어. 그래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 침을 다시 이건 살려놔야 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법을 만들어서 시험 시행하려고 이제 시험 날짜 보고 이렇게 하는데 5.16이 나가지고 박정희가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박정희가 없앤 게 침을 없앤 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찌를 말리려고 한 거. 그래서 교육법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침이라든가 뜸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지만 현행법상의 그 자격증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집안 내력으로 오던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때는 또 그것이 또 합법화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또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또 황 선생님께서는 직접 또 법정에서 또 만나 뵙기도 했었죠.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또 열이 받쳐가지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1992년에 처음으로 침 놓는 사람 구속영장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체험한 바로는 이분이 침도 모르면서 사람 몸에 침을 놨다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네. 그러나 침을 오랫동안 공부해온 사람이고 국제대회에도 많이 나갔고 상당히 경력이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침을 놓다가 뭐 환자가 죽거나 다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영장 기각하면서 장문의 이유로 쓴 것이 이제 언론의 보도가 크게 나가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의료 세계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됐는데 네. 그 뒤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입건이 되고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닌 코병 가지고 12년을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 2번 하면서 고생하다가 이 쑥뜸 만나가지고 그 뒤로 병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 쑥뜸을 해서는 안 되고 침을 맞아서는 안 됩니까? 이 침이 위험하고 쑥뜸이 위험합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는 계속 위험하다고 판결하고 있거든요. 침도 맞아보지도 않고 쑥뜸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 한의사 아닌 사람이 치료를 하다가 입건이 됐더라도 검사, 판사는 그 사람이 병을 고쳤는지 실제로 환자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병이 더 악화되거나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보고 좋아지고 나았다면은 이건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형법의 정신입니다. 이 굉장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족적이군 또 전라도라는 지역하고 관련이 있고 전체 세계 문명사, 과학하고 직결된 이 문제가 이제 민주주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광주가 어떻게 할 건지. 민주주의 고향에서. 제가 한 말씀 저기. 드리겠습니다. 예. 민중의술, 우리 국민이 치료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법이 잘못된 근본 이유는 국민에게 치료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아파도 의사 한의사한테만 가서 치료받아라. 의사 한의사가 못 고쳐도 거기 가서만 치료받아라.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료제도를 바꾸고 국민의 치료수단 선택권을 돌려줘야 된다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강주 전남연합이 결성이 되면서 우리 김남표 회장님께서 오늘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만 회장님께서 대사를 하시면서 광주가 이제 민주의 성지에서 생명의 성지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구당 선생님 여러 가지 안 좋은 고통을 당하신 모양인데 여러 가지 이상한 불합리한 일들도 있었고 그때 말씀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예를 들면 박정희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밑에 특공대원들은 침술 뜸을 치료를 받고 이 침을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 중에서 아픈 분이 필요한 그런 건데 어떤 그 하나뿐인 목숨을 볼모로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는 그런 돈벌이 하는 사람들 쪽으로 이제 편을 드는 것이 마땅치를 않았고 하나는 이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 최초의학으로 해서 옛날 이 법 만들기 전에부터 훨씬 전부터 생긴 의학이 아닙니까? 그럼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그런과 동시에 서양의학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이제 그건 어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법이 필요해서 그건 법으로 이제 제정을 해놓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돈벌이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자기 돈벌이 안 줘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하면서 많은 환자와 또 환자들이 그 지금까지 겪어온 거 이런 걸 볼 때 고치도 못하면서 계속 고친다고 그러고 계속 다니게 하고 이런 그 불합리적인 게 이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박정희 나는 살았을 때도 내 생명에 달해가지고는 박정희를 욕을 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 대통령이면은 뭐 대통령을 끝에다 붙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살았을 때도 안 붙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런 말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없애놓고는 어떤 짓을 했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 판사님이 현직 판사가 계십니다. 검사분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요즘에는 검사가요 조금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분명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나도 침 놓는 사람 많이 단속을 했는데 조금 양심이 조금 가책되네. 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와서 양심이 가책이 될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면은 뉴스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 2번씩 꼭 그거를 적합니다. 심지어는 내 조카가 이제 5번 함정 수사까지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다 놓고 이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 내 조카만이겠습니까? 온 침을 아는 사람은 다 그런 짓을 하고, 심지어 우리 침 아는 사람은 자기 호신을 위해서도 수첩에다가요, 수첩 사이에다가 이게 침을 꽂아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거를 검문, 그때는 뭐 불신 검문이 엄청 심했죠. 그래서 그 검문에서 침이 나오면은 그건 놓지도 않았는데 그건 침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갖다가 그것만으로도. 잡아 가두고 이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쥐의 게 없었다는 게 법을 하나 만들 때는 막 토론하잖아요, 지금. 토론해가지고 옳다 그렇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또 없을 때도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침 없앤 건 아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근거가 왜 없었다는 근거 하나도 없어요. 좀 더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침구사 자격증이 왜 없어졌는데서 조금만 더 살을 붙이신다면은 더 하실 말이 있으실 것 해방 같은데. 이후부터 1962년까지는 네. 의료법에 친구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해방 이후 한 번도 그 시험을 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62년에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그 제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구당 선생님께서 아까 그 부칙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만들면서 그 앞에 친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앞에 해봐야 일제시대에 준 면허증밖에 없죠. 그 없앤 것은 이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결국 우리 민족의 말살 책동입니다. 거기에 양의사들이 앞장을 쓴 거죠. 한의사 제도조차도 아예 처음에는 없애려고 책동을 하다가 워낙 뿌리가 깊고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존치를 하되 너도 우리처럼 6년제 대학을 다녀라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나 이 미국 쪽에서도 요즘 보면은 뭐 침이라든가 뜸에 이렇게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 치료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나는 제도적인데요. 네. 지금 저기 구다운 선생님이나 저기 황 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법제도 문제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유럽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제 살펴보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그 커먼 로우, 그 불문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법조문화되진 않았지만 지켜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불문율에 따르면 이 시술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프랙티셔너라고. 그러니까 침이나 뭐 다 들어갑니다. 시술사가 환자한테 나는 그 의사 면허가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밝히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따지질 않아요. 다만 그 사람들이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법적으로 제한된 전염병을 치료한다든가 혹은 법적으로 제한된 항생제 같은 약제 처방만은 못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환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어 있느냐 하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라도 네. 환자가 원하면은 기치료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그 의사협회는 또 얼마나 개방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기네 그 회원들인 의사들이 만약에 침이나 뜸이나 이런 대한요법을 시술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배워서 적극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가 우리하고 접근하는 개념이 아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영국 상원의원에서 이 대한의학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 네. 그 6년 전쯤 되는데 아주 이렇게 두꺼운 장문의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침에 대해서도 이 대한요법으로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침에 대해서 표준화된 그 교육 그 과정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 시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 법을 적용한다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권유하는 이유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법을 시행하는 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런 그 시행을 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관점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런 그 대한의학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의사협회나 의사들보다도 훨씬 개방적이고 네. 또 공개적이고 허용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이권이라는 것이 과연 의사에게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이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종 저한테 그 어떤 사람들이 좀 물어봅니다. 제가 이쪽 기에 관심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 병을 지금 치료를 못 하는데 정말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해가지고 가야 되는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추천을 요구할 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 자리에서 한 10년 이상 했으면은 그러면 믿을만 할 겁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의 그 환자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오히려 우리보다 그렇게 넓다는 거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두 번째가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의 경우는 이 대한의학이 자기네들이 이게 효능이 좋다 이런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현대의학이 도저히 치료를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의료 비용이 국방 비용을 능가할 정도로 국가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네. 의료 제도를 갖다가 되게 개선하거나 이런 거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때부터 벌써 이 암과의 전쟁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네. 지난번 클린턴 대통령도 의료 제도 개혁하려다가 결국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당선인이 말씀하셨지만 미국 안에 한의대가 약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 한의대 교수가 제가 아는 분이 연구연가로 미국에 갔다가 1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네. 그때 제가 아직 잊지를 못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한의학 배우러 미국 가게 생겼다. 역으로. 예.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두고 나 미국 가서 배우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 이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의학이라든가 이런 그 대한의학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뜬 사람이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한의대 교수들이 백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늘어났습니다. 초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백인들의 상당수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이 친구들이 앞날을 보고 있는 거죠. 이쪽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 문제점과 비교해서 미국의 그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아주 정반대인데 어떤 법안을 만들었느냐 하면 미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보건관계연구소가 NIH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인데 네.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하고 한 그 연구소입니다. 근데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그쪽에다 대한의학 연구실을 만들어라 하고 예산까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99년에는 그걸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더 강화해서 NCA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NCAM이라는 게 NCCAM인데요. 그게 국립보안 및 대한의학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NCAM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금 침뜸에 대한 포함해가지고 모든 대한의학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연구비가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구비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게 지금 보는 시각이나 접근하는 거나 태도가 저쪽은 그동안 벌써 많이 변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국가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참 문제죠, 지금. 침뿐만 아니라 그 다른 대한의학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가적으로 이 요법들에 대해서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되고 효능이 평가돼야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건 발굴하고 제대로 사용할 거를 사용하고 잘못 쓰질 않고 할 텐데 이 부분 앞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뜸을 뜨는 거고 또 침을 놓는 건데, 글쎄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겪는 게 배 아픈 거, 멀미 나는 거, 그리고 뭐 생리통으로 인해서 또는 뭐 심하면은 또 뭐 실신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늘 겪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혀를 짚으면서 선생님 좀 저희한테 몇 가지 좀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우선 들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급체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급체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혀를 짚어줘야 되는지 이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급할 때 네. 바늘 아까 이 얘기에다가 이제 다 못하고 그냥 딴 저거를 했습니다마는 금속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러나 바늘이 없으면은 또 주사 바늘이 없으면은 또 하나 이제 다른 쇠꼬챙이가 없으면은 요즘은 볼펜도 쇠죠. 볼펜 끝이 쇠입니다. 그거 가지고 눌러도 효과 납니다. 다른 이제 뭐 이쑤시개를 쓰신 것보다는 훨씬 다릅니다. 그게 쇠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가 하고 난 생각해 봤더니 그뭐 뾰족하지도 않고 동그란 건데 왜 볼펜으로 찌르면 더 효과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쇠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침은 금속이 아니면 안 되고 침은 금속 아닌 걸로 아무리 작업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다는 걸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런 데서입니다. 그러면 침이 없으면 볼펜 가지고 가도 돼요. 이걸 가지고 오니까 잘 안 배울 것 같고 내 손으로 오는 게 제일 잘 배울 것 같네. 그죠? 예. 내 손에다가 하겠는데 열이 오를 때 지금 양약으로 해서 아시피린이라든가 또 한약으로 해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갑자기 열이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갑자기 열이 내리면 어떤 이상이 와버려요. 서서히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자리 이 손톱을 이 손톱 뿌리가 있죠. 요 뿌리라고 그럽니다. 제일 끝이 요 뿌리를 저거 해가지고 이거 발로 뿌리발로 그리고 또 이쪽에도 이제 맨 같이 있죠. 요거 발로 이렇게 나가서 십자가 되는 자리를 침경혈로 해서는 정혈이라고 그럽니다. 우물영자 제 맨 처음에 샘이 물이 생기는 데가 우물 아닙니까?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흘러가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흘러가는 걸로 해서 경락을 말할 때 가장 시작이 이 끝입니다. 우물정자 정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이제 효과를 많이 나고 쉽게 따는 자리가 지금 이 폐경, 아까 폐경의 이 손톱 자리는 채했을 때만이 효과가 잘 나는 자리입니다. 채했을 때 아까 여기를 찌르면은 위를 건드려 주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는 바로 위하고 관계된 자리, 이게 폐경이기 때문에 위하고 관계된 자리가 되고 이 자리는 폐경의 정혈입니다. 그런데 위하고 관계된 자리, 채했을 때는 여기를 따주는 거죠. 정말 좀 터준다고 그러죠. 여기를 터주면은 꺽하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통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침 경혈을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어디를 따는가 하면은 이 가운데 여기를 땁니다. 여기를 따죠. 그런데 이 정혈만 꼭 따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민간에서 쓰는 거. 여기를 다 쉽게 따기 쉽게 여기를 뜹니다. 그런데 여기를 딸 때 실로 이렇게 집에서는 다 여기 손가락을 감아놓고 그 이제 바늘로 따지 않습니까? 왜 실로 감아놓느냐? 덜 아프라고. 아프니까 그 실로 감아놓고 오면은 덜 아프라고 실로 감아놓는 거지. 무슨 뭐 비방이나 무슨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미신에서 뭐 그런 거는 없고 덜 아프라고 이렇게 감아놓고 따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땁니다. 따는데 딴 다음에 피가 안 나오잖아요.
진짜로 되게 맥혀버리면은 피가 안 나옵니다. 죽은 사람 따면 피 안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 피 나오니까 안 나옵니다. 피. 그 똑같이 되게 맥힌 사람은 안 나와. 그러면은 피가 안 나오면은 굉장히 걱정되죠.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나옵니다. 벌써 조금 나오면 확 달라져 버려요. 나오기 전하고 피가 나왔을 때고 금방 그 자리에서 달라진 겁니다. 이 침이라는 게 그렇고 사열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사열을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니까 피를 뭐 많이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파리대가리만큼만 나와도 벌써 싹 돌아갑니다. 금방 글쎄 금방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째가지고 피를 나오게 하는데 되게 피 나오게 하려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짠다고 그러죠. 짜면 안 돼요. 짜면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 짠 자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열어져요? 막아져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막아져 뿌리잖아요. 이렇게 벌려야 됩니다.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짜잖아. 이렇게 짜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벌어져 가지고 피가 나온 건데 다 보면 피 나오게 한다고 막 이렇게 그냥 짜내죠. 그건 몰라서.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건 경험으로 해서 알 건데 다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을 아무튼 떨어뜨리고 나서 치료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열을 어떻게 금방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어디를 또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눌러줘야 열을 될까요? 아까 지금 이제 여기하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체온대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게 하는 거는 열 내리는 겁니다. 열. 그래서 열이 갑자기 내리게 되면은 어떤 이상이 와버려요. 서서히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야지 갑자기 확 내려가 버리면은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비교적 열이 빨리 내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열이 빨리 내리는 자리예요. 그 외에 열이 서서히 아무 지장 없이 부작용 없이 내리는 자리가 있는데 이거 내가 한창 다 가르쳐주고 나면 나중에 이제 침 놓는 사람 배들이 고파질 것 같아서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은 또 이제 해드리는데 어린애들한테 제일 열이 많이 나는 게 어린애예요. 어린애는 우리 친구학에서는 애라는 건 불덩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은 겨울철에 맨발 붙고 막 누우며 오지고 막 댕해도 괜찮아요. 안 얼어요. 애들은 안 얼어. 어른들은 금방 얼어가지고 동상 걸리기도 그런데 애들은 절대 동상 안 걸립니다. 암만 추운 데 가서 뭐 하루를 맨발 붙고 돌아다녀도 그건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에다가 불을 가하면은 열이 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게 보통 열이 이제 39도면은요 물은 팔팔팔 끓는 100도입니다. 열이 서서히 내려야 되는데 어린애들은 불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열이 나면은 뇌가 탈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열이 제일 무서운 게 열이 벌써 39도 40도 가면은 뇌가 탈나버려요. 뇌가 익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눈도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경기를 하고 경련을 이렇게 해서 막 그러죠. 그럴 때 어린애들한테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요걸 이첨이라고 그럽니다. 이첨, 귓불이 이첨. 귀를 이렇게 딱 꼽으면은 뾰족이 이렇게 뾰족해지죠. 네. 요 뾰족한 자리를 이제 바늘로 따든지 따서 피를 나오게 합니다. 피가 많이 나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참 신비스럽죠. 그거 딱 따놓고 조금 있으면 열이 싹 내려가죠. 싹 내려가. 그런데 이제 뜸으로 해서 또 이제 열이 내리는 자리, 요건 침으로 해서 열이 내리는 자리고요. 이 뒤에 큰 뼈가 있습니다. 목 뒤에 큰 뼈가 있는데 큰 뼈 바로 밑에, 큰 뼈 밑에. 그러면은 좀 칠경추가 크든지 조금 뭐 그 위에 아래 어떤 걸 하든지 하여튼 큰 뼈 몇 회만 하면 됩니다. 칠경추가 클 수도 있고 일대추가 클 수도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뼈 바로 밑에만 이제 거기다가 뜨면 돼요. 거기다가 보통 5장이면 열이 내리는데 5장에서 안 내릴 때는 그걸 10장 이상이면 다장이라고 그럽니다.
다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열 알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중풍 맞았을 때 우리가 중풍하면은 가운데 중자를 맞을 중자라고 그럽니다. 중풍 그러거든요. 가운데 중 바람풍 그래요. 중풍. 이게 까꿀로, 중국말은 까꿀로 이렇게, 영어도 까꿀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바람 맞았다 그런 거예요. 가운데 중자가 맞을 중자예요. 탁 바람에 맞았다. 갑자기 이제 오는 걸 바로 중풍이라고 그래요. 바람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대의학으로 해서는 뇌탈로에서 뇌출혈 하나는 겉에서 못 쓴 거는 똑같이 반 못 씁니다. 그러나 뇌출혈, 뇌 안에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돼서 못 쓰는 게 있고 하나는 맥혀서 못 쓰는 거. 그 맥혀서 못 쓰는 건데 맥힌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맥힌 거는 어쨌든 하나지만은 혈관이 맥힌 거. 혈관이 맥힌 건데 그 혈관이 맥힌 것이 두 가지로 해서 맥힙니다. 혈관이 굳어져 가지고 좁아져서 맥힌 게 있고 핏덩어리가 피가 나쁜 피가 가다가 딱 좁아진 데 가서 핏덩어리가 맥힌 거 있고 그러면 핏덩어리가 막힌 거는 혈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혈관이 좁아져서 맥힌 거는 색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색자가 병막의 색자입니다. 핏덩어리가 가다 막힌 것도 색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맥힌 거 그걸 동맥경화 뇌동맥경화에서 오는 중풍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출혈이 돼서 이제 뇌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뇌혈관 안에 이제 하나가 터져서 어떤 신경을 누르면은 이 반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는 피가 못 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가기 때문에 중풍이 돼. 어쨌든 반 못 쓰는 거는 겉에서는 똑같습니다만은 이 속에서는 그러나 우리 침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 이건 맥혀서 그런구나, 이건 터져서 그런구나 아는데 네. 대개는 다 모르고 반 못 쓰는 거 중풍이라고만 알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아시고 그때는 이제 이 손가락 이렇게 다 따주세요. 다 네. 끈 찔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셨나 봐요. 정말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도 받아 적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 인해서 오늘 더 힘이 나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예, 긴 시간 광주가 정말로 어떤 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슨 민족 문화가 아니라 이건 사는 운동이니까 네. 살아야죠. 네. 어떻게 해? 그렇죠. 그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황 판사님 한번 그래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네, 생명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여러 제도를 바꾸는 것도 만시지탄입니다. 이미 많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한의사 시장을 개방하자고 달라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있습니다. 잘하면은 왜 피합니까? 생명을 위해서나 국민민복을 위해서나 인류를 위해서나 이 세계에서 유례 없이 유일하게 가장 뒤떨어져 있는 폐쇄적인 잘못된 의료제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소위 지식인이나 우리의 체험으로는 전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한 말씀. 이 치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처음에 제가 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앤캠에서 연구하고 30년 동안 닉슨 방중 이후에 연구한 결과는 더 이상 이제 신비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침자리에 침을 누르면은 뇌에 그 해당하는 부분에 이 자극 신호가 잡힌다는 것도 MRI를 해서 이제는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미국에서는 침이 통증 감소에 아주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서구의 기준으로 우리 걸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미국에서의 동향이
워낙 그 서구의학이 치료의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 백성들이 그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그 이주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최근에 주장하는 게 의료의 자유입니다. 메디컬 프리덤. 이거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냥 법이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아까 홍 판사님 말씀하신 대로 메디컬 프리덤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의학이라는 것이 서구 의학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한계를 인식해서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 그 의학의 방향이 인티그레이티드 메디신이라고 해서 통합의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쪽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는데 우리만 서구의 옛날 물질론적 가치관에 따른 이 치료관 혹은 치료 방법만 고수하고 있었다는 정말 어느 세월에 알게 모르게 우물안 깨구리 되고 우리 국민들 더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메디컬 프리덤 그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당 선생님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당부를 저는 하시죠.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딱 하나. 중국에 가서 세계를 뒤집어 놓고 이 자랑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닉슨이 중국에 가서 침 놓는 거 보고 가서 세계를 뒤집어 놨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가지 우리 침 세계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보세요. 제가 화상 치료 온 거 날이 갈수록 안 없어집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무극 보양뜸 날이 갈수록 안 없어집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자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랑합시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돈 20억, 30억 써서 국회의원 됐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밥만 점심 밥 한 끼 사줘도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돼요. 옳고 그른 말을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 말했으면 나를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해서 바른 쪽으로 이제 가십시다. 이제 한번 이제 광주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옳다 그렇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뭐 세계가 다 알다시피 광주 전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그리고 높은 도덕적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고지를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문명과 민족과 민주주의와 그리고 생명, 우리 사는 운동으로 문화운동을 아시아의 중심으로서 태평양에까지 문화 중심을 세우려면 어떤 생명문화운동을 일으킬 것이냐. 그 도덕적 고지가 이제 발전해야 됩니다. 맨날 우리 망월동 가지고 자꾸 자랑만 했으면 망월동이 발전을 해야죠. 그 민주주의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기가 난 침뜸을 한류의 최고 콘텐츠를 앞에 세우고 네. 광주 전남이 생명문화운동, 사는 운동, 네. 이 사는 운동으로 아시아 정신을 서구 유럽과 손을 잡으면서 새로 창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고지를 다시 점령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뭐 한류의 으뜸 브랜드는 우리의 침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으뜸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침뜸이 그동안의 슬픈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오늘 새삼스럽게 저는 알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침과 뜸을 많이 자랑하시고 많이 사랑하셔서 광주에서 더 예쁘게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 너 이대로 해. 네. 요거는 해줘야 돼.